네, 저희 시작 전에 벌써부터 질문들 조금 남겨주고 계신데 여기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착순 4분께 사인 포스터 증정도 있으니까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잠깐만요. 그냥 질문을 안 되나요? 네, 저희 코로나 때문에 오픈 채팅방 통해서만 질문 받고 있어요. 네. 네, 감독님, 저 이제 그러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긴 벨즘 만든 이태원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연출하신 작품으로 에무시네마에 오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에무시네마 너무 기분 좋죠. 제가 마지막으로 2년 전에 여기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리토도 여기서 상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되게 뭔가 아트 영화를 많이 틀고 그리고 공간이 되게 낭만적이고 극장도 크지 않지만 뭔가 되게 퀄리티가 좋은 극장이라서 너무 좋아요. 네. 저희 그러면 질문들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마이크를 든 라이언님께서 친구분들과 영화 속에서 카탄 게임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보통 뭐 어떤 내기 하시는지 어떤 내기 같은 거를 하시는지 누가 카탄 했을 때 대부분 돈 내기를 네, 다 같이 뭐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30,000원 이렇게 하게 되고 아니면 뭐 저녁 사기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요. 돈 내기를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뭔가 더 집중이 되고 진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니까요. 그럼 영화 속에서도 게임 하실 때 돈 내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돈 내기 안 했었죠. 혹시 카탄 꿀팁 있냐고. 네. 전 내기도 안 하는데 맨날 진다고 하십니다. 너무 슬프네요. 꿀팁 있으신가요? 꿀팁이? 꿀팁. 글쎄요, 카탄이라는 게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게임인데 처음에는 그냥 구슬을 던져서 뭔가 계속 이렇게 사물을 모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 사물 가지고 뭐 길이나 뭐 여러 가지 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랑 뭐 주고받고 그 사물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주고받으면서 이제 트레이딩 무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게임을 통해서 플레이어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게 알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인생 게임, 네, 인생에 관련한.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그리고 잘해야 뭐 나중에 뭔가 누가 텃세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재밌어야 돼요. 열심히 하시는 게 꿀팁으로 전달 주셨습니다. 네, 마이크를 든 라이언님 어디 계신가요? 저희 포스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지금은 약간 좀 영화 속 디테일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물들레님이 두루마리 휴지 2장 끊었다가 한 장으로 사용하던데 원래 그렇게 아끼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원래 그렇게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 휴지를 아껴 쓰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뭐 제가 제 모습을 영화에다가 담게 됐는데 그렇게 걸려서 그냥 편집할 때 넣었었던 거고요. 사실 이게 팬데믹 상황이어가지고 장보기도 좀 힘들어서 네. 약간 의식적으로 그렇게 아껴 쓰신 것 같긴 했습니다. 네, 물들레님 어디 계신가요? 물들레님, 네. 포스터를 저기 왼쪽 끝에 계시네요. 네. 그리고 뿜빠뿜빵님이 저희 아까 춤추는 장면에 관련해서 그거를 아까 미니 GV 때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장소에서 이거를 찍으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감독님이 그 귀에 이어폰을 꽂고 본인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면서 춤을 췄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질문이 다 같은 곡을 들으면서 춤을 추셨는지
네, 다 같은 곡을 들으면서 춤을 춘 거예요. 어떤 곡을 들으셨나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곡을 곡이에요. 들으면서. 예. 그 밴드가 독일 브레스 밴드인데 모이테라는 밴드고요. 곡은 You and Me라는 참 이렇게 곡 이름도 내용하고 참 뭔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네요. 예. 그 엔딩 크레딧에 그 춤추는 장면이 이렇게 조그맣게 양옆에 사이드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네. 들어간 이유도 조금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 홍콩 영화를 많이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저기 성룡 영화를 많이 좋아했는데 크레딧 장면에서 비하인드를 항상 넣었잖아요. 그런 이유로 저도 그 비하인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냥 저기 편집자님이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어떠냐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좋아서 그냥 놔둔 거예요. 이렇게 양옆으로. 아 그렇게 네. 그 편집 감독님이 넣어주신 네, 거를. 네. 그냥 한번 느낌만 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둡시다 된 거예요. 네. 그 장면이 약간 이 영화의 하나의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뿜빵뿜빵님 어디 계신가요? 네, 이거 또 춤과 노래에 관한 좀 질문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요. 네. 감독님, 이게 영화 속에서 되게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쵸. 곡이. 그래서 그 각 곡의 좀 선정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한국에 와 있었을 때 한국에 왔었을 귀국하고 나서 한 번은 장인 장모님의 집에서 이제 그 살짝 그게 그 음악 장르는 클래치마라고 하거든요. 클래치마 음악 장르는 대부분 해외 영화에서 뭐 가족들이 특별히 동유럽인가 그리스인가 터키나 그런 가족 장면들이 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장치를 이렇게 파티했을 때 나오는 그런 장르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유럽 장면을 보면 이렇게 신선하거나 신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국 장면을 봤을 때 그렇게 느끼게끔 친밀하게 느끼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논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려고 해서 또 음악을 살짝 이렇게 유럽 입장에서 그리고 제 입장에서 살짝 친밀한 노래를 넣었었고요. 트랜지션 때 그러니까 저기 일하는 몬타주 때는 살짝 힙합곡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일할 때 또 이런 느낌이다라는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가 왜 그랬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보고 느끼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 그림이랑 맞아떨어질 때 딱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뭐 여기도 앉아 계신 팬 여러분들 그때 제가 찍어서 조금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그때 새해 전야 때 우리가 무대 인사하러 다녔을 때 근데 그렇게 팬들이 많이 왔었던 상황도 저한테 처음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서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머니게임 때 이후에부터 그러니까 3월에 그렇게 고립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인지도가 쌓이는 배우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경험이에요. 원래는 인지도가 이 정도 되면 뭔가 거기에 맞춰서 뭐 행사나 있거나 팬 미팅 있거나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다가 보니까 정말 고립된 상태에서 그 콘트라스트를 팍 보여주려고 해서 그게 참 신기하게도 시나리오를 쓰지도 못하는 현실이 참 그렇게 극과 극이 된 상황이 제 영화 맥락 속에서 보여주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또 그런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까지 상타는 그 멜로디가 그러니까 그 멜로디가 좋잖아요. 그냥 따따따따따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칠 건살레스라고 그래서 그 음악을 넣었었고 그리고 벨기에 쪽에서 생각해보자면 그 음악들이 대부분 제가 듣고 다녔었던 플레이리스트였었어요. 작년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그 도시를 다녔는데 거의 제가 그 현장에 가 있었을 때 그냥 그 현장의 BGM이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듣고 다녔었던 음악이었었으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되어버린 거죠. 감독님의 취향과 일상의 플레이리스트가 녹아는 네, 네 맞아요. 그런 근데 음악들이 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 네. 한 번씩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N9에서 그 N9이 네. 없었었다면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뭐 개봉이 될 줄 몰라서 제가 제 맘대로 음악을 골랐고 썼고 그냥 넣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극장 개봉된 김에 우리 배급사에서 한 번도 뭔가 다른 음악 써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카피라이트 관한 얘기 제가 하고 있어요. 그 카피라이트 다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쾌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이죠. 네. 근데 저희도 약간 그런 걸 말씀을 안 드렸던 거는 물론 뭐 다른 음원을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감독님 사용하신 음악이 그냥 그 장면에 너무 딱 떨어진 음악이었기 때문에 네, 또 네. 저희도 이거는 그냥 최대한 감독님 의도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첫 번째 곡 있잖아요. 딱 첫 로긴 베이준 딱 타이틀을 뜨고 피아노 곡이 라 캠파넬라라는 곡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옛날부터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여러 해석을 듣고 제가 항상 찾아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영화를 위해서 제일 적합하게 잘 맞아 떨어졌던 거는 8살 먹은 박지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옛날에 뭐 TV 다큐에도 나왔고 했는데 그때 제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제가 혼자 벨기에 있었을 때. 근데 그 해석 없고 좀 담백하게 친 그 느낌이 그 오프닝 타이틀에 막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타임랩스로 그걸 찍은 호텔 앞에서 찍었던 그 장면이 너무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트로 곡으로 그거 썼었고.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세요. 네, 김유현님께 이 포스터 드리겠습니다. 저 맨 뒤에 계신. 그다음에 그 신태호가 중간에 춤을 추잖아요, 영화 속에서. 네. 그때 태호가 나 자유롭고 싶어 할 때 그때 위로 올려다가 예. 하고 약간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춤으로 자유를 네. 좀 표현을 하셨는데 네. 감독님께 약간 춤이란 자유인가요? 감독님께 춤이란 무엇이죠? 저한테 춤이란? 네. 몸으로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춤이랄까? 너무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재미없나? 그게 어느 정도 자유인 것 같은데 근데 자유가 무엇인가 또 물어보면 제가 영화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출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 사람들이 있었더라도 그런 장면을 찍어야 됐을 때 미친 척을 하고 혼자서 그렇게 찍고 추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객관적으로 나를 비판인가 판단을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게 자유인 것 같아요. 특별히 목적 가지고 혼자서 뭐 찍을 때 나중에 편집할 때 두고 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찍는 거 찍어야 되는 거니까 연기하거나 뭐 영화 찍을 때 그러니까 혼자서 미친 척을 한 거죠. 혼자서 이 영화를 찍어가면서 춤추고 그랬을 때도. 예. 그러면 감독님 아니 제가 저희가 개봉을 준비하면서 여쭤본 게 또 있거든요. 네. 스스로가 댄싱머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때 여쭤봤었거든요. 감독님께 스스로가 댄싱머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영화 속에서 춤이 저희는 감독님 너무 약간 가수 데뷔 하셔도 되겠는데 약간 이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감독님께 그러면 춤 말고 또 좀 자유를 표현하는 그런 다른 행동이나 방식들이 있으실까요? 있는데 그러니까 보거나 들을 만한
보기나 들을만하게 이제 부끄럽지 않게 뭔가 들어도 그 불편하지 않게끔 될 때까지는 뭔가 항상 연습이 필요하니까 몰래 하는 건 있어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근데 이것도 뭐 무슨 목적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폐렴을 제가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6주 전에.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고 정말 힘들었는데 혼자서 폐를 다시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나 많은 고민 끝에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뭐 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숨에 관한 방식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는지 명상에 관련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요가 할 때도 어떻게 숨을 쉬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혈액순환 할 때 피 속에 산소 포화도를 오로지 내 숨 컨트롤로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몸에 돌아가는 염증 지수도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이제 되게 신기한 책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노화 방지를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네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트럼펫 키기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작업실 하나 만들어서 매일 아침 30분이라도 그냥 그 호흡을 연습하고 재밌게 하는 거죠. 제가 스스로 그냥 재밌게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저한테는 그냥 보호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회복에 관련된 일이지만 이왕에 하려면 재밌게 하고 이왕에 하면 내가 나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 뭐 그런 상황에 그런 고민 끝에 그런 결과를 내리는 거죠. 그게 저한테 자유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저희가 그거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뭐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전 제 선생님이 항상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항상 쳐서 어떻게 하나 보면서 이런 그거를 흉내내고 그러다가 보면 뭐 자유네요 정말. 네. 마지막에 그 올라가신 산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또 질문이 들어오셨어요. 관악산이에요. 네, 관악산. 제가 그 우리 집에 테라스의 소나무에서 소나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찾았는데 하필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산 다니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네이버 맵에 들어가면 거리뷰가 있잖아요. 산마다 다 스카우팅을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산을 찍고 그 산을 찍어서 거리뷰에 들어가고 거리뷰를 이렇게 설치면서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보고 계속 다니고 오른쪽 보고 계속 다니고 그래서 딱 관악산에 그 나무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트랜지션을 찍고 산을 계속 타는 걸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면을 만든 거죠. 진짜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있는 장면이었네요. 거기도. 네, 뭐 그게 저도 이제 배우게 됐는데 감독님들이 왜 항상 뭐 이렇게 씬의 끝 부분과 다음 씬의 첫 부분에 그 트랜지션을 어떻게 메꾸나에 관한 고민을 엄청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안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잘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저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하면서 산에 가시는 것도 혼자 다 찍으신 거죠? 네, 맞아요. 산 올라가는 것도. 네, 맞아요. 제가 절대 산에 다니면서 항상 그렇게 뛰어다니지는 않거든요. 천천히 다니는데 편하게 다니는데 이제 이런 삼각대를 설치해놓고 카메라를 저렇게 놔둬야 되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찍고 그 거리를 한번 뛰어갔다가 누가 이거 가지고 갈까봐 이제 불안해서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찍고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막 그래서 그렇게 빨리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네, 그래서 관악산을 아마 혼자서 아마도 세 번 왔다 갔다 한 수준으로 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설치해놓고 저 부분까지 갔다가 반 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아서
네, 소리들도 잡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지나가야 되는 못 이제 지나간 그러니까 딱 그 오로지 외로운 느낌은 아니지만 한국에선 더 이상 그래도 혼자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한 거죠. 그게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갑자기 현타 오신 것 같은데.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네. 카메라 설치해놓고 네. 그 산 전경을 보여줘서 감독님 혼자 조그만 감독님 이렇게 막 뛰어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어디서 카메라 설치하고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사당역에서 그러니까 사당역에서 관악산까지 가려면 산이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기가 사당역이라고 치고 중간에 과천이라고 치고 여기는 인덕원 안양이라고 치면 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쯤에 중간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찍은 거죠. 그거를. 계속 그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한번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찍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찍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근데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많이 찍고 어떻게 이제 편집실에서 붙여야 그거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제 머릿속에 그림을 얻기를 위해서 이제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된다. 하루와 내 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감독이 배우를 그냥 막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네, 심지어 그 소나무가 여기 끝에 있는 거야. 제일 높은 곳에 관악산에. 네, 그래서 갈 때는 못 찍고 이제 거의 먼저 가서 이거를 넘어간 그림을 찍고 나서 거의 내려오면서 더 많이 찍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보다. 네. 그 무엇보다 그 장면이 저는 좀 너무 신기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번에는 빔드랍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 중에 나오는 설치미술 빔드랍에 대해서 그 빔드랍은 어떤 영감을 받아서 좋아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빔드랍을 처음 해봤을 때 맨 처음 해봤을 때 크리스 버든에 대해서 제가 아티스트로서 몰랐는데 그 빔드랍 첫 작품이었어요. 제가 그 버든 작가님에 대해서 봤었던 거. 그런데 일단은 플레이풀 그러니까 어떤 성인이 소년미를 가지고 있어서 큰 기구 가지고 레고를 던지듯이 그냥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냥 너무 파워풀하고 뭔가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에 관한 매력을 느껴서 뭔가 훅 들어온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보셨으니까 이제 그 느낌이 뭔지 아시죠? 막 우와 저 뭐야 저 뭘 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그런 HBM은 그런 큰 거를 높은 데서 막 떨어뜨리고 시멘트 바닥에.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보면 대부분 제가 버든 작가님의 좋아하는 작품들이 다 살짝 죽음과 삶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고 동시에 소년미도 들어가 있는데 동시에 또 뭔가 항상 위험성 갖고 살짝 노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책 안에 크리스 버든 제가 그 영화 속에서 나온 책 있잖아요. 그 안에 크리스 버든 작가님의 실제로 노트북에 손으로 이렇게 낙서하는 노트들이 있어요. 빔드랍을 어떻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더 아트계에 그러니까 이거 좀 이런 거지만 좀 폭규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이제 아트계한테. 왜냐면 원래는 높은 고층 빌딩에다가 크레인을 설치해 놓고 그 고층 빌딩에서 빔을 갤러리나 미술관 옥상에다가 찍어버려서 그렇게 던지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찍게 해서 그리고 다 찍고 나서 몇 개 이렇게 딱딱딱 하고 나서 그 빗물이 안 새게 그 건축을 다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빌딩 안에 위에 꼽아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케이크에다가 뭐 초를 꽂듯이 그냥 그렇게 꼽아져 있는 그런 설치, 그게 설치 미술이었어. 사실 빈드랍이. 그거 뭐 허가를 못 받아서 아마도 그렇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 크리스 버든 작가님의 기승전결을 보면 작품들도 제일 유명한 작품이 어반 라이츠라고 있거든요. 근데 어반 라이츠를 찾아보시면 LA 라크마에서 설치를 해놨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게 빔드랍의 이제 빔드랍의 후반 작업이었었구나. 그런데 빔드랍은 그 전에 나왔고 그 전 작품들을 보시면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그런 자기의 그 순수함을 표현하면서 거기에 관한 위험성과 죽음에 관한 상상들도 참 대단해요, 진짜. 네. 자,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 제일 영감을 주는 것은 그런 말것의 순수함이 묻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엄청 좋아해요, 그런 걸.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또 드리면, 영화 초반에는 그 연기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 것 같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하고 싶은 연기가 생기셨나요? 뭐 지금은 그래도 계속 고맙게도 제가 제 커리어가 발전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딱 제가 생각했었던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좀 운이 좋고 시대를 잘 탄 것 같고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미지를 이제 대중들한테 어필했을 때 전에 해왔던 배우들의 선배님들의 뭐 선택, 뭐 작품을 골랐을 때 그런 뭐 장르라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런 장르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연기가 피거나 뭐 자기 옷을 입었거나 뭐 이 캐릭터가 저 배우한테 잘 맞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게 10년 전부터 생각했었던 거는 한국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OTT가 이렇게 풀려서 시장이 세계화되면 한국에서 미국 거를 많이 볼 거고 미국에서 한국 거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서 들어온 입장에서 제 한국적인 거를 계속 키우고 제 한국적인 정체성을 찾아가고 반대면에서는 한국적인 거를 한국적인 그 내용물이라던가 뭐 이런 거 계속 세계화되면 그 언제 이 레시피하고 이 식재료하고 딱 만날 점이 오지 않겠나라는 이상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기인데 다음 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가 로코를 하니까요. 예, 그게 너무 기뻐요,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너무 고마운 거죠. 네. 네, 저희도 계속 다양한 배우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오늘 계속 미니 집유를 하시고 네. 그 로그인벨즘으로 개봉 후에 집유 여러 번 하셨는데 네. 말해주고 싶었던 비하인드인데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나 이거는 여기서밖에 말해도 되겠다 약간 하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으실까요? 누가 질문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쉽겠지만 없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이제 말을 되게 이제 어떨 때는 그냥 논점만 대답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되게 과장하게 돌고 돌면서 대답하잖아요. 저도 그걸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터뷰 때도 그렇고 집이 때도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다는 없고요. 저는 항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준비해 놓은 거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딱 질문했을 때 그때 기억났던 디테일들이 막 생각나네 지금 하면서 그때 항상 솔직하게 대답하는 편이라 네 그래서 매번 같은 질문을 받아도 항상 다른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다른 기억 다른 생각들 나오고 막 그러니까 다른 포인트들이 이게 떠오르니까. 네.
잠깐만 죄송한데 그거는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고르는 기준이 개인적인 기준이신가요? 네, 저희가 다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질문 꼭 하고 싶습니다. 아, 혹시 어떤 저희 시간이 근데 많지가 갑자기 않아서 질문을- 혹시 질문을 어떤 많이 했어요. 네. 네, 어떤 질문을 제일 해주셨을까요? 처음에 지금 목소리 너무 심하죠. 아, 채팅방에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정리가 네. 안 됐지만 네, 그럼 저 이거 마지막 네, 질문만 네.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그 목소리에 대한 시나리오로 영화 작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영화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캐스팅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목소리에 대한 시나리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아, 많은 걸 그러면 감독님 목소리에 네. 대한 시나리오를 작업하실 생각. 감독님 목소리라는 뜻이 아니라 네, 목소리가 좋은 배우신 것 같아서 네. 목소리 저도 사실 목소리가 좋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아, 지금 네네. 긴장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감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주제로 그냥 아, 네, 그 목소리라는 나중에, 거를 네. 주제로 혹시 뭐 영화 작업이나 그런 거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셨나요? 신기한 질문이네요. 네. 생각보다 없어요. 제가 단순하게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리자면 저는 무조건 재밌으면 다 할 의지가 있어요. 목소리든 아니든 목소리를 주제로 그리고 목소리라는 주제가 감수성을 표현하는 문법 중 하나예요. 그냥 테크닉이라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아니고 발톱으로도 뭐 주제하면 돼요. 아니면 뭐 머리카락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전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하나도 안 가려요. 그래서 다양하게 뭐 버티고란 영화도 뭐 양성애자에 관한 얘기잖아요. 제 역할이 버티고 영화 자체가 그 주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영화 주제 안에서 표현해야 되는 여성에 관한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식재료가 뭔지 제가 저를 배우로서 식재료로 봤을 때 그 레시피를 어떻게 맛깔스럽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목소리가 되든 뭐가 되든 다 할 생각이 있어요. 재밌기만 하면. 네, 그럼 저희 감독님의 다음 작품은 또 다른 주제로 질문? 나올 것을 제가 저희 두 죄송하지만 그 시간이 같이 질문한 거 부족해서 네. 궁금해서 진짜 그냥 궁금해서 근데 저희 다음 영화 상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질문을 저희도 다 받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네, 저 이제 감독님 이제 좀 마무리를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빈자리를 또 채워주신 우리 팬들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든든하고 힘이 나네요. 영화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라도 제가 저한테 던진 질문들이고 저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했었던 이야기하고 주제지만 객관화시키지를 못하는 제가 그래도 남의 봤을 때 이렇게 태호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그런 메시지들 그리고 고립되거나 뭐 힘들었을 때 자기 스스로 자신한테 의지하고 기댈 수 있고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어떤 일도 어떤 성과도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있는 영화인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느껴지셨다면 네, 좀 제 노력도 네, 뭔가 좀 제가 좀 보람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네,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려도 그때그때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의 지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항상 다른 내용을 찾아갑니다. 네.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양말 뭐예요? 강아지예요? 해골이에요? 해골이래요. 아 이따 만나요. 네. 영동에서 봐요. 네. 안녕.